모의고사 호네트 관련 14번에서 17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옆에 필기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호네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호네트는 개인의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면은 인정이란 거를 볼 때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중요시 할 건데 이 개인의 정체성은 뭐다?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에 의해 형성이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뒤를 볼게요. 목적격 나가 뭔지부터 알려주네요. 목적격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이며 주격 나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자아래요. 그럼 여기까지 뒤에까지 한번 볼게요.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받아들이면 이게 반응을 한 거죠. 개인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다. 1문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문단은 호네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호네트가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걸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인정을 받는 방법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중받는 거래요. 근데 개인의 정체성이 뭐야? 목적격 나에 대한 목적격 나에 대한 주격 나의 반응이래. 이게 개인의 정체성이야. 근데 얘는 목적격 나는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정체성이 추상화된 자아. 그러면은 목적격 자아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고 갑시다. 목적격 자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규범에 의해서 한다 했으니까 얘는 규범을 지키는 애야. 그죠? 규범을 확실히 지킨다고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규범과 관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규범에 우리가 지키면 이런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추상적으로 그려낸 자아.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규범이라는 게 키워드야. 목적격 나는. 그죠? 근데 주격 나는 뭐야? 주격 나는 그냥 내가 좀 볼게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아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뒤에서 봤죠? 인정받기라는 거는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면서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아가 본래 자아가 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규범을 지키는 애를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본래의 자아라는 주격 나가 규범을 지키는 목적격 나를 수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건 본래의 자아가 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구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뒤에 줄에 보면 여기도 보이죠? 개인은 목적격 나를 전체성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게 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죠. 자, 조금 더 간편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경우에서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이 인정받기라고 합니다.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에요. 1문단에는 호네트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주격 나가 목적격 나에 반발하는 경우 개인은 대안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대안적 정체성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걸 봤어? 방금 전까지 본 거는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체 내용은 결국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야. 근데 이 문단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야, 인정 안 할 거야. 주격 나가 목적격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일단 기본 조건이에요. 이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대안적 정체성이란 걸 만든대요. 대안적 정체성이 뭐야? 이거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목적격 나가 그 주격 나한테 이제 수용되지 않을 때 사람이 인정을 못 받고, 그죠?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식, 부정적 자기 의식도 생기고.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국 목적격 나는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할 규범인데 근데 대안적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됐어요. 목적격 나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게 대안적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목적격 나를 수용할 수 없었다. 즉 그거에 대안하는 정체성을 만들었어야 됐다. 그게 대안적 정체성이다. 그럼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이 대안적 정체성 안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적 정체성은 어쨌든 수용 가능한 규범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규범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목적격 나를 주격 나가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죠? 현재는 어쨌든 이 규범이 마음에 안 들어. 현재의 규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대안적 정체성이 나온 거잖아. 그럼 뒤에를 볼게요. 또한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그렇죠. 어차피 규범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기도 하는데 저항도 한대요. 정체성의 인정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인정투쟁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하려면 인정투쟁을 할 거야. 근데 인정투쟁이 뭐야? 지금 너네 규범 마음에 안 들어. 규범 바꾸자.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근데 인정투쟁에 성공이 있대. 그죠? 인정투쟁의 성공 뭐겠어? 규범이 바뀌는 거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규범의 변화와 함께 대안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래요. 그죠?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게 뭐야? 결국 규범이 바뀌었다는 얘기였잖아. 우리 앞에서 계속 해왔잖아. 그죠? 호네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규범이 변화하면서 사회가 발전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인정투쟁이 성공하면 규범이 변화하고 대안적 정체성도 수용되겠죠. 이게 결국 사회의 변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네. 그럼 3문단 볼게요.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의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잠시만 그럼 여기서 보자.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은 누구의 주장? 호네트의 주장이겠지. 아직까지 호네트가 안 끝났어. 그죠? 아직 버틀러 아니에요. 호네트 뭐야? 규범이 고정된 실체야. 그리고 정체성 형성 기준으로 작동해. 이러한 상황은 이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버틀러라는 인물이 있어. 얘를 비판한다 했으니까.
자, 버틀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얘는 수행성이라는 걸 강조할 거래. 자, 수행성이란 수행에 의해 대상이 되는 대상이 구성되는 성질이래. 그럼 수행해야 된다. 가볍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반복적이다. 그죠? 근데 규범이 수행성을 지녔대. 그러니까 규범이 수행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는 수행이 규범을 구성한다는 걸로 같은 말이죠. 규범이 수행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약화되고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임을 뜻한다. 그죠? 당연하죠. 수행을 해야 규범이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규범이 수행을 선행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수행으로 인해서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겠고요. 뒤에도 볼게요. 정체성은 수행적 반복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그 역시 수행성을 지닌다. 정체성도 이건 규범이었고 수행을 해야 정체성도 만들어진대. 그죠? 근데 정체성도 수행성을 지니고 개인은 규범을 실행적으로 반복하면서 규범을 실천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지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이걸 하면 얘는 인정받아. 그죠? 이게 버틀러야. 그럼 3문단이 끝났어. 오케이, 4문단. 4문단. 버틀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래. 얘는 더 세다, 호네트보다. 그죠? 호네트는 그냥 행복을 위한 조건이었는데 버틀러는 뭐야? 인정이라는 게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조건이구나. 더 극단적이네요. 그죠? 그런데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생존투쟁으로서의 인정투쟁이 시작된다. 여기 뭔가 좀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딱 봐도. 그죠? 내용 볼게요. 수행적 반복의 실천을 하면 그죠? 늘 실천할 때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이럴 수 없잖아. 시간 당연히 흘러가고 장소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성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아. 그죠? 수행할 때마다 동일성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해. 그걸 의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낀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생존투쟁을 해야죠. 생존투쟁인 아까 말했던 인정투쟁 해야죠. 근데 여기서 왜 인정투쟁으로 나왔냐? 우리가 자신을 인정을 못 받는 거는 자신을 배제당했다는 거죠. 그죠? 인정을 못 받는 거 자신이 배제당한 거죠. 인간 생존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살려달라 하기 위해 인정투쟁을 하겠다 이 얘긴데 자, 뒤를 더 볼게요. 이때 인정투쟁은 규범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동일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규범을 주도하는 권력이나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체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회를 내세우며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뭐야? 인정투쟁은 자, 동일성에 복종하거나 1번 아니면은 권력이나 규범 원리에 의문 제기 해서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5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인정투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정투쟁의 성공은 그죠? 인정을 위해서 인정투쟁을 하는데 인정투쟁의 성공은 기존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배제의 잔존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버틀러의 인정투쟁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얘네는 뭐야?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였어? 자신이 배제되다 느낀다 했잖아. 근데 이게 이 사람 봐봐. 이제 5문단 해볼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상황 알파에 대해서 A가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어. 배제되었다 느낌 표시를 느낌표로 할게. B도 느끼고 있어. C는 안 느낄 수도 있겠지. 알파란 상황에 대해서는 얘는 느꼈어. 근데 알파란 상황이 베타로 바뀌었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얘가 지워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얘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 이런 배제도 않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 같은 거야.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할 수가 없어.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누군가는 배제를 당해. 그러니까 기존의 배제를 완전히 해체할 수 없고 또 다른 배제의 단존으로 이어지겠지. 당연히 기존의 배제를 해체하지 못하는 이런 B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C처럼 새로운 그런 배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성을 부여하는 규범을 작동시키는 진리체제는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성을 주는 규범은 이게 규범을 벗어나는 존재, 즉 규범을 동일성을 주는 규범이 결국에는 배제당하는 자를 만드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생긴다는 거지. 그죠? 배제당한 자가 결국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성을 이거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동일성을 확인하는 거래. 그러니까 벗어나는 자가 생긴다는 건 결국 동일성이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인정과 배제의 끝없는 순환, 아까 말했죠? 누군가는 배제되고 누군가는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런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정투쟁의 주체는 규범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자신의 체제에, 진리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왜냐?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왜? 내가 배제 안 당했어.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위에서. 그죠? 그 얘기가 기억이겠네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수행적 반복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얘는 버틀러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데 이 규범과 이런 수행이. 근데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때 배제는 최소화되고 상호 인정의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그럼 뭐야? 내가 배제당하지 않은 누군가는 당하고 있는데 이 당하고 있는 인연을 최소화시키자고. 이게 버틀러의 의견인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14번부터 볼게요. 1번 버틀러와 호네트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조금 줄이고 이렇게 크게 봐야겠다. 그죠? 1번 호네트는 규범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였다. 그죠? 호네트는 규범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2번 본인 표하고 보세요. 작게 보이면 버틀러는 규범이 순행하여 존재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였다. 그죠? 여기서 규범이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선지. 3번 호네트와 달리 버틀러는 정체성의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죠? 우리 아까 쌍방향적은 맨 마지막에서 봤어.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 호네트는 쌍방향입니까? 얘는 호네트와 달리라 했어. 일단 버틀러는 맞아. 그럼 호네트가 맞아? 이 선지에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이 문제에서 3번 과연 호네트는 쌍방향적으로 형성과 규범의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아니죠. 얘는 규범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규범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냥 단순히 요구 수용만 하면은 인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뭔가 규범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그 쌓이면서 규범이 상성되고 이런 쌍방향적 그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호네트와 달리가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버틀러와 달리 호네트의 규범이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고정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였다. 그죠? 호네트는 고정된 규범을 어디 갔을까? 고정된 실체로서 하는 호네트의 주장을 비판한다 했으니까 4번도 맞겠네요. 5번 호네트와 버틀러는 모두 인정투쟁의 결과로 규범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성을 부여한다고 보였다? 이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선 얘는 좀 가까이서 볼게요.
버틀러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성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누군가는 배제당한다. 그러면은 뭔 소리야? 전체에게 동일성을 줄 순 없다. 그죠?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5번에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었어요. 15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제가 다른 선지를 보다기보다는 기억의 이유, 우리 아까 찝었죠. 자신의 진리 체제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배제된다는 건 누군가는 배제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고, 그러면 자신의 진리가 작동시킨 규범이 타인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가 왜 안 되느냐? 2번 볼게요. 생존 투쟁으로 인해 사회적 진리 체제인 규범 역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죠? 맞말. 근데 이게 과연 기억의 이유입니까? 그죠? 이건 기억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맞는 말일, 그냥 지문에 대한 맞는 말일 뿐, 기억은 이게 나의 이런 규범이, 나만의 진리 체계가 남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1번이었어요. 나머지 선지들은 3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이상하죠.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억이랑도 무관하죠. 그냥 자신의 개인 체제, 자신의 진리 체제를 공고히 하면 안 된다.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죠? 공고히 하는 게 아니에요. 4번 수행적 반복의 실천은 매번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말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는 했어. 근데 그게 기억의 이유야? 아니지. 기억의 이유는 결국 남이 배제당할 수 있으니까 나도 조심해야 한다 라는 얘기였으니까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랑 상관이 없지. 5번 인정과 배제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규범을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배제가 동일성을 상정한다. 그리고 규범을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는 거, 결국 그게 배제 인원을 상정한다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근데 배제 동작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좀 이상하죠. 우리는 배제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유인 거죠. 때문이다가 좀 이상하죠. 해야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를 상정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죠. 오히려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1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 땡땡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 형평운동을 다룬다.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백정이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존속화되는 상황에서 백정갑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 뭐야? 호네트의 의견이죠. 이거는 얘가 목적격 나가 수용했네? 나를 수용했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겠지. 근데 얘네가 백정의 자식이란 이유로 학교 입학을 허가받지 못하자 사람들과 연대하여 현판차를 결성했고 그 결과 백정의 자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결국에는 열심히 뭔가 인정 운동이었나요? 인정투쟁, 미안해요. 인정투쟁을 했네? 그죠? 근데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당연시하고 있고 차별은 계속되었다. 배제는 여전히 있었고, 이거 버틀러에 대한 얘기죠. 배제는 여전히 있었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번 호네트의 견해에 의하면 갑이 차별당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감내한 것은 목적격 나를 정체성으로 내빈한 것이고, 그죠? 맞죠?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2번 버틀러의 견해에 의하면 갑은 아들이 학교 입학을 허가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차이를 의식했고, 그죠? 의식했으니까 인정투쟁을 했겠죠. 3번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갑이 사람들과 연대하여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죠? 이게 남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투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성공해서 뭐 백정의 자식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이 대안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호네트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한 것은 규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한 것이겠군. 이게 무슨 말이야? 잠시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딱 선지만 봐도 이상한데? 자, 호네트 견해에 따랐어. 오케이. 호네트에 대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당연시했대. 규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저항했대. 당연시했는데 왜 저항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시했으면 그걸 따르거나 했어야 되는데 저항을 했다는 건 결국 뭐야? 대안적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시할 수가 없었죠. 규범에 대해서 내가 들고 일어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된 관계예요. 4번이 답이 되겠군요. 5번 버틀러의 견해에 따르면 형평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계속된 것은 인정투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잔존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그죠?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배제가 있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5번이었습니다. 다음 17번 A는 제가 읽어줄게요. A는 호네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발전이 일어나다. 그러면은 발생했다라는 거랑 유사하네요. 사건이 발생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일어났다. 집안이 다시 좋아졌다. 다시 굳건해졌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3번 병상에서 일어났다는 회복됐다. 4번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는 예를 들어서 먼지가 약간 솟아올랐다? 약간 이렇게 위로 상승했다. 그리고 5번 환호성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났다. 환호성이라는 소리가 났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서 지문 해설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 문학 따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